광무개혁이었나? 러시아가 그, 이제 삼국 예, 간섭을 이제 주도하는 것은 우리가 네, 이제 청일 전쟁 청일 전쟁에서 누가 이기죠? 일본이 이기죠. 예, 일본이 이기죠. 그럼 이제 청일 네, 전쟁 그 강화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지요. 네,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랴오동 반도하고 저기 타이완 네, 타이완을 할양하는 중국이 일본한테 할양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그, 랴오둥 반도를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같이 연합해서 일본에게 압박을 가하죠. 천국에 반환을 하라고. 그것이 삼국 간섭이 되지요. 네. 그러면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주도하였다. 이것은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친러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 내용이 네, 되지요. 네, 영남만인초는 이제 1880년도에 80년대에 일어났던 그런 위정척사 운동의 일환이고요. 이 네, 이제 삼국 간섭은 이미 이제 청일 전쟁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굉장히 한 14, 5년 정도의 그런 시기적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2번을 한번 네, 보시게 되면 네. 6.1준이, 한반도의 중립화를 주장하였다. 이거는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네, 6.1준이 한반도의 중립화를 들고 네, 나온 것 같은데요. 예, 네, 갑신정변 후에 이제 네, 갑신정변 후에 이제 1885년이 되면요. 러시아가 이제 남하를 하려는 그런 것들이 자꾸 목격이 되니까 네, 영국에서 거문도 사건이 일어나죠. 영국의 네, 거문도 사건, 거문도 이제 불법 점령 사건이 일어나고 그쯤에서 안 되겠다 해서 6.1준이 중립화론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지요. 이것은 6.1준의 그 한반도 중립화 주장은 러시아 남하를 저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역시 시대적으로 조금 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후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하였다. 요거는 동학 농민운동으로 중에 인해서, 네 예, 인해서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을 해서, 그 농민운동을 진압하는 네 그런, 예, 그런 내용 같아요. 예,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동학 농민 운동 중에 그 네, 동학군을 진압하려고 정부에서 네, 예, 그 청군에게 우리가 지원군을 요청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네네, 청군에게 지원군을 요청을 하니까 따라서 이제 일본군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이제 텐진 네, 조약에 의해서 같이 들어오는데 네네, 청군은 이제 아산만으로 상륙을 하고요. 일본은 인천으로 상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군하고 일본군이 들어오니까 정부에서 안 되겠다. 우리로 인해서 이거는 우리 안에 대내적인 문제인데 외세가 이렇게 우리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니까 위험을 느끼고 이제 전주 화약을 맺게 되죠. 농민군하고 네, 전주 네, 화약을 맺게 된 다음에 양국군에다가 철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청군은 철수를 해요. 저기 네, 평안도까지 철군을 하는데 일본군은 철수를 안 하지요. 오히려 네, 경복궁을 점령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서 경복궁을 점령한 것은 이 동학 농민 운동 중에 있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조선 정부는 미국의 보빙사 절단을 파견하였다. 이거는 그 만인 뭐였지? 만인소. 네. 만인소 그 이후에 하고는, 네. 예 파견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그렇죠. 예, 네, 조미수호 통상 조약 이후에 파견을 하게 되는 거니까, 네, 네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리고 김홍집이 일본에서 가져온 조선 책략이 유포되었다. 네, 유포를 됨으로 해서 이게 만인소에서 이렇게 유생들이 들고 일어난 게 그렇죠. 위정적사 이게 된 거죠. 운동. 예, 네. 그래서 네네, 김홍집이 그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황춘센의 조선 책략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가지고 와서 대대적으로 위정척사 운동이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네, 나온 영남 만인소의 그런 주장이 제기된 배경은 조선 책략 유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자, 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을 옳은 것은 화관 파천 이후 제국주의 열강은 두만강 산림체벌권, 울릉도 산림체벌권, 경의선 부사권, 경의선 부사권, 경의선 부사권, 경인선 부사권, 운산 금광지구권 등 국가의 각종 이권을 침탈하였다. 이에 독립협회는 구국선언 상소문을 국왕에게 올렸고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대하는 자주국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어, 이건 대한매일신보를 읽고 있는 청년, 그리고 원각사에서 신극을 관람하는 학생, 영국의 거문도 점령에 항의하는 관리, 만민공동회에서 연설 듣고 있는 시민, 고조 황제 강제 퇴위에 분노하는 군인. 어, 4번. 네, 만민공동회에서 연설을 듣고 있는 시민과 이게 같은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예, 우리가 네, 이 이제 9번의 이 사료들은 아간 네, 파천 이후에 우리 제국 열강들에 네, 의해서 우리의 네, 이권들이 이때 제일 많이 이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왜 네, 그러죠? 네. 왜 이때 하필이면 이 해에 제일 많이 빼앗기게 되는데 왜 그러죠? 어, 그 아가만 8천으로 인해서 고종이 네,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면서 네. 이게 그때 궁궐이 비어 그 있잖아요. 네네 네, 궁궐이 비어 있기 때문에 때는 이때다 해서 그 제국주의 열강들이 다 너도 나도 이권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권 침탈이 이 해에 제일 많이 있었고요. 이것으로 네, 인해서 독립협회는 이제 구국선언 상소문을 국왕에게 올려가지고 제발 좀 네, 다시 환공을 해 주십시오 해서 나오게 됩니다. 1년 만에 나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대하는 그런 그 자주 국권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9번의 출제 의도는 뭐냐면 아간 파천 이후에 우리가 빼앗긴 그 이런 이권, 열강 네, 그 제국의 그 이권 침탈에 대항해서 자주국권 운동을 전개한 독립협회의 활동을 묻는 문제가 됩니다. 네, 독립협회. 그래서 독립협회의 활동을 찾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군요. 그래서 1번에 네, 보게 되면 대한매일신보는 시기적으로 대한매일신보가 우리가 1904년에 그 세워지기 때문에 이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네, 네. 그리고 원각사. 원각사는 언제 세워지죠? 원각사는 1908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네, 1909년에 이제 그 문을 닫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네,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은 아까 갑신정변 이후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네, 1885년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만민공동에서 연설을 듣고 있는 시민. 자, 이것이 독립협회의 활동이 되겠네요. 그래서 네, 독립협회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1898년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9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5번을 보게 되면 고종황제의 네. 강제 퇴위. 이거는 1907년 맞죠? 1907년. 네, 그렇죠. 네, 네, 1907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 핵심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의 출제 의도는 독립협회의 활동이에요. 뭐 이거 뭐 대한매일신보도 이렇게 나와 있고 쭉 나와 있지만 독립협회의 제일 큰 활동에 이것이 있습니다. 만민공동회 또 관민공동회 그게 있죠. 그것을 네.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이 실시된 결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일제는 1905년 1월부터 일본 제1은행을 앞세워 화폐 정리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기존에 통용되던 엽전과 백동화를 새로운 화폐로 교환하였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화폐 가치가 불안정한 백동화였다. 일본은 백동화를 그 질에 따라 갑을 병종으로 구분하여 갑종은 원래 백동화의 가격인 신전 이전 5푼으로 질이 떨어지는 일종은 신전 1전으로 교환해 주었다. 그리고 질이 더 떨어지는 병종은 악화라고 하여 교환해 주지 않았다. 어, 이거는 무슨 이거는 내용이죠? 그 은본위 화폐 제도 아닌가? 어, 네, 이 사업은 뭐냐면 네, 일제에 의해서 네, 네, 1905년에 실시된 네,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이 내용이요. 화폐 네, 정리 사업이 실시된 다음에 네, 결과를 찾는 문제가 됩니다. 일본에 의해서 화폐 정리 네, 사업이 1905년에 실시가 됐는데 그 화폐 네, 정리 사업의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고요. 이 내용 네, 실시된 결과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게 되면요. 자, 네, 전왕국에서 화폐가 주조되었다. 우리 화폐 정리 사업은 전왕국에서 주조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일본 네, 제1은행에서 화폐가 주조가 네, 됩니다. 네. 그리고 은본위 화폐 제도가 아니고요. 금본위 네,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화폐 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그리고 음, 네. 그리고 통화량이 통화량이 일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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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었고요. 줄어들었. 네. 네, 이건 그리고 맞는 국내 내용이죠. 상공업자, 가, 네네. 네, 화폐 국내 자산이 상공업자들은 감소되었다. 감소되었죠. 왜 네네. 그러냐면 이거를 화폐를 교환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갑을 병종으로 구분해서 아예 병종은 악화라고 해서 교환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자산이 감소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의 결과는 통화량이 네. 일시적으로 어, 이렇게 네.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국내 네. 상공업자들은 화폐 자산이 굉장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화폐 정리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네. 11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어, 그 청상인 거류지와 일본 상인 거류지가 있는 거가 거류지 그런 네. 예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이제 이 지도를 예, 보는 그런 요령은 네, 보면은 청상인 네, 거류지하고 일본 상인 거류지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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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같이 들어와 있죠. 서울 종로에 네, 내륙이 되지요. 원래는
이 청나라건 일본이건 우리 무역을 할 때는 개항장에서만 무역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네네. 보니까 지금 뭐 숭례문도 있고 뭐 청공사관, 일본공사관 하고 보니까 이거는 한성이에요. 종로. 네, 그러면 네, 굉장히 내륙이지요. 이 내륙에 네, 깊숙이 청상인하고 일본 상인이 같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네네, 뭐냐면 이제 외국 상인의 내륙 통상이 허용되었다라는 그런 네, 내용이 되지요. 그것의 네,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음, 조선의 무역 수지가 악화되었다. 네. 네, 무역 수지가 악화가 되었죠. 악화가 자연이 되지요. 네, 네네. 그다음에 연직물을 생산하는 간의 수공업이 위축이 되었다. 네. 왜 네, 위축될까요? 면직물을 생산하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조선은 면직물을 간의 수공업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여기 청과 일본 상인들이 깊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이 굉장히 위축이 되죠. 왜 위축이 되냐면 이때 이제 영국산 면제품이 굉장히 쌌습니다. 대량 생산이 되니까 그 네, 대량 생산된 그 값싼 영국산 면제품을 일본 상인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조선에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 우리의 조선의 간해수공업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맞습니다. 그다음에 3번 네. 객주, 여각 등 국내 중간 상인들이 타격을 받았다. 객주 여객하고는 상관이 여각. 없는 것 같은데. 여각, 자, 우리가 아, 예, 상관, 아, 네, 예,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예, 타격을 많이 받죠. 네, 왜냐하면 예. 객주나 여각은 어디에 설치가 되지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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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이제 개항장에 설치가 네, 되지요. 네, 이건 네, 내륙이지요, 내륙. 그렇기 네, 때문에 개항장에 설치가 되었던 이 객주나 여각들이 이게 활동을 그 상인들이 타격을 많이 입는 것이 외국 상인들이 그 개항장에서만 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깊숙이 내륙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객주하고 여각의 그런 상인들은 중간 상인들이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네. 정상인과 일본 상인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거 치열하게 맞죠? 전개된 거, 그쵸? 네, 맞죠?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네,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청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 요구하였다. 체결이 됐으니까 이게 청 상인이 들어온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 체결 이후에 그런 모습이 되지요. 그러니까 네, 체결이 정말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체결을 했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네. 11번의 답은 5번이 오, 예, 되겠죠. 자, 네, 12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에 들어갈 기사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청에 애존한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을 모두 탁지 아무니 관할한다. 민법, 형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한다.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이거는 그 갑신정변하고 갑신정변일까요? 아, 아 여기서 1차 보면은 가보게요. 네, 2차 1차 가보기요. 가보게요. 2차. 아, 네, 여기서 보면 자주 독립의 탁지아문, 네, 네, 탁지하문도 나오고요. 또 자주 독립의 네, 기초를 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일 전쟁을 이긴 그 일본이 이제 네, 그 2차 갑오개혁 때 그 연립 내각을 세우고 그다음에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려라. 그래서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우게 되고요. 아주 친일 내각을 세우지요. 그래서 발표한 홍범 14조의 내용입니다. 2차 갑오개혁 때 발표된 홍범 14조의 내용의 제일 처음 조항이 바로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탁지함은 경비를 탁지함은이 관할한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고종 홍범 14조를 선포한다. 네. 이게 맞네요. 홍범 이것이 14조. 맞죠. 네. 네. 그리고 또 관민공동에 관민공동이 헌의 6조를 바치다. 요건 독립협회와 맞습니다. 관련된, 네, 독립협회 네, 활동이지요. 또, 네. 그 농민군 패전개혁안을 제출하다. 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과 그렇죠. 관련, 동학농민운동 네,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네. 광무황제 대한국제를 반포하다. 이거는 광무개혁과 네,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급진개화파 개혁정강 14조를 내세우다. 이거는 갑신정변과 맞습니다.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범 14조의 가장 큰 특징은 청일 전쟁을 그러니까 이기고 난 다음에 일본이 친일 내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홍범 14조의 첫 번째 내용이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요것을 특징만 이렇게 알면 이것은 언제 발표된 내용인지 그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네, 수가 있지요. 네. 그 다음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가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과의 조약 체결과 세관 영역, 1870년 2월 강화도 조약 체결, 부산항 개항, 1878년 두모진의 세금 징수, 12월 두모진에서 세금 징수 정지, 1883년 7월에 무엇을 체결, 부산 해관 설치, 1883년에는 그, 어, 그, 그 이제 제물포 계약인가요? 이게 이제 일본과 네, 이게 네, 우리가 이 맺는 네, 조약으로 보시면 되고요. 보니까 네, 네, 강화도 조약 체결서부터 쭉 있지요. 그래서 네, 이제 강화도 조약 후에 불평등 조약을 우리가 맺게 되니까 그거에 네, 반해서 후속 조치를 내리게 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883년에 체결하는 네, 조일 통상 장정이 됩니다. 이 간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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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3년. 우리가 이제 1882년도에 그, 이목을 난 이목을, 후에, 네, 네, 청나라하고 맺는 것이 조청 수륙무역 무역 장정이죠. 장정, 네, 그리고 네, 그 다음 해에 1883년에 일본과 다시 이 불평등 조약에 대한 그런 후속 조치인 조일 통상 장전을 통상 장정, 예, 예, 이때 맺게 됩니다. 자, 음, 이 조일 통상 장정의 그런 그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규정하였다. 네, 관세를 네, 규정하였죠. 네. 네, 원산항과 인천항이 개항되는 근거가 되었다. 이거 개항장 근거는 이건 그 강화도 조약 때 네, 맞습니다. 개항이 된 거 아닌가요? 네, 네, 맞습니다. 어, 외국에 대한 최애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하다. 최애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한 거는 그 조미 통상.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통상 통상. 조약 네, 중에서 그 특징을 네, 잘 비교하면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지요. 이게 그래서 네, 외국에 대한 최애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조미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리고 외국에 대한 조선의 관세권을 최초로 인정할. 요것도 네, 조미 수 맞습니다. 통상. 네, 네, 그래서 네, 조미수호 통상 조약. 그다음에 네. 5번
일본 상인 활동 범위를 개항장에서 심리로 제한하였다. 네, 요거, 요거는 심리로 제한하였다? 네. 그, 이거는 이제 강화도 조약 네, 후에 나타나는 네, 이제 네, 개항장에서 네, 심리로 제한한 거는 초창기에 그런 규정이 되겠고요. 이제 네, 그로부터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청나라하고 내륙으로 들어와서 통상해도 된다라는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 맺어진 이후에 이 그 조일 통상 장정은 이 내륙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활동 범위를 내륙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일본 상품에 대한 네, 관세 부과를 규정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항장에서 심리로 제한하였다 하는 것은 초창기의 조약 내용이 됐지요. 예, 네, 그래서 이것은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은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이 조약들의 그런 특징을 잘 정리를 해두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네. 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철도가 개통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미국인 JR 모스, 운행구간 노량진의 제물포, 운행횟수 1일 2회 왕복 4회, 소요시간 1시간 30분, 소관부수 국내부 철도과, 어, 이거는 어, 어, 노량진에서 제물포라고 네, 했으니까 우리의 최초의 철도는 뭐죠? 무슨 선이죠? 경인선? 맞습니다. 네, 경인선. 네. 네, 경인선이 개통된 시기는 1899년의 일입니다. 1899년. 네. 네, 그래서 참고로 이제 경인선은 미국인 여기에서 보면 부설권 특허를 미국인 JR 모스가 부설권 특허를 가지고 있지요. 근데 자금 네, 부족이 일어납니다.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일본의 부설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1899년 9월에 그 일본에 의해서 제물포와 노량진 사이가 개통이 됩니다. 그것은 경인선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 네, 개통된 시기는 1899년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유아학당에서 여학생들이 수업을 받았다. 어,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우리가 그 네, 이화학당은 언제 네, 설립이 되지요? 어, 그, 그 어, 사립학교들은 국권, 네, 국권 침탈 이후에 나온 거 아닌가요? 아니죠. 어, 이화학단 이런 사립학교들은 이 네, 고종이 개화 정책을 펴는 1880년대 네, 1880년대에 이화학당, 배제학당 하는 사립학교들이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다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음, 이화학당은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여성 교육기관이지요. 그건 미국인 네네, 스크랜튼 부인이 설립을 하는데 1886년에 설립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역사가 있죠. 네, 네. 그다음에 나온규가 그, 제작한 다음 교환 시작한 영화 아리랑이 개봉되었다. 네. 요거는 그 아리랑 개봉, 국권 침탈 이후에 일제 시기 그렇죠. 때, 네, 일제 네, 강점기 때 그 일제가 네, 통치 방법을 어, 세 개의 통치 방법을 쓰게 되는데 처음에는 무단 통치를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1919년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문화 통치를 쓰게 되지요.
그러면 문화 통치 하에 이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유화 정책을 펴고 하는 그때의 우리 이런 영화도 개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천도교 소년회가 뭐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거행하기도 하고 우리의 민족신문인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그때 다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서 이제 아리랑이 개봉된 그런 시점은 우리가 192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번에 조금 전에 제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천도교 소년회가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거행한 것은 방정환에 의해서 1923년도에 어린이날 이 제정이 되고요. 그때 이제 기념 네, 행사를 거행을 합니다. 토월회도 마찬가지예요. 토월회는 연극 공연을 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토월회가 민중의 각성을 요구하는 연극을 공연하였다. 이것도 역시 1923년에 극단 토월회가 설립이 되니까 이 1920년대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일장기가 삭제된 송기정 사진이 일간지에 게재되었다. 우리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지요. 이때 네, 네 일장기가 이제 삭제되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 삭제된 채로 이제 삭제됐다기보다도 그 손에 의해서 가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네, 예, 일간지에 게재된 그 해는 1936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개통된 시기 1899년과 가장 가까운 그런 사실은 1번, 뭐가 되면 이화학당. 1번이 네네 1번이 네, 되겠네요. 네. 이화학당이 1886년에 설립이 되니까 그 이후에 예, 쭉 계속 있었으니까 유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겠지요. 그 다음에 네, 나머지 네, 지문들은 전부 1920년대 이후니까 이때에 있었던 사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지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14번의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